최상위 S까지 했는데 방학 동안 5학년 진도 나가면서 복습으로 따풀 4학년 2학기 풀리고 있는데 좀 어려워해요. 5학년 되는 아이인가 보네요. 어려워할 수 있죠. 4학년, 5학년 내용이 워낙 어렵고 따풀이 이제 그 어려운 최상위의 난이도를 가지고 영역별로 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요. 동영상 강의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네이버 카페 천종현 수학연구소에 이 부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워요 남겨주시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추가로 해주는 방법을 저희 선생님들이 또는 제가 보게 되면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하다. 보세요. 최상위 수학을 공부하는데 최상위 수학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위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려우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가르쳐 주고 응 알았어요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라면 더군다나 유사한 문제들을 더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따풀을 만든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영역, 유형,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 회사에 저희 그 따풀 쓴 사람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많이 활용하시고요. 문제집 풀고 틀린 거 봐주고 이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 또 헷갈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고 수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른들도 다 공부할 때 그랬을 거예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려워한다 라는 거, 소화를 잘 못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수준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요 정도 넘어가는 정도는 설명해주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아직 얘는 요 정도거든요. 아이가 여기까지 와야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그래서 요 단계에서 공부한 것은 연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풀 같은 책이 연습하게 했지만 따풀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잘 접근했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최상위 공부하거나 다른 거 하면서 이거 따풀에서 배운 거네 하면서 따풀 찾아보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 단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아이들이 이해했고 좋은 방법이야 연습했지만 우리는 잊어먹게 됩니다. 잊어먹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아이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아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비 초3 여자아이 수개념 문제 이해력이 많이 느린 아이인데요. 119 다음 숫자가 120이 되는 걸 6개월 걸려서 이해했어요. 응용 문제 풀 때도 너무 어려워하고 풀었던 문제를 숫자 하나만 바꾸면 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국어 쪽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글 이해 풀이 같은 건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어를 잘하는 영역과 수학을 잘하는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한다가 그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이제 이 아이 설명해 주신 것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글을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학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서인데 그 수학적인 이해력은 수학으로 해결해야지 글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의 이해 수준, 이해 능력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키우는 건 수학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를 배울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무리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게 좀 느린 아이들이 있죠. 저도 다양한 아이들 가르쳐 보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이제 제가 수업한 학원에서 제일 못하는 아이들 모아서 이제 수업도 많이 해봤거든요. 일부러. 느리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반복 연습을 시킨다 이런 부분보다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아이를 계속 반복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원에서 가르쳐도, 또는 이제 제 자식을 가르쳐도, 아, 이거 어려워해.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한두 개 이해했는지 풀게 하고, 그래,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자 하고 나중에 또 끄집어냅니다.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복 연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복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문제집을 풀어도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 권으로만 좀 부족한 친구라고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5학년을 기흥, 따풀, 최상위 S, 최상위 순으로 하려고 준비해 두었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괜찮긴 한데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저는 최상위 S 빼도 될 것 같은데, 기흥, 따풀, 최상위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최상위 S를 따풀이 많이 그러니까 따풀의 난이도나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최상위 S와 최상위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최상위 S 안 하고 따풀하고 최상위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S하고 따풀하고 비교했을 때 최상위 S의 장점이, 따풀이 이제 심화 유형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풀거나 연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흥을 하니까 기흥, 따풀, 최상위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비 초5인데 연산을 2번씩 반복해서 돌리는데 속도가 안 나네요. 아이도 너무 답답하다고 선생님께 질문 좀 해보라고 했다고. 아이가요. 예비 초5. 속도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연산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몇 학년 아이들일까요? 고3 아이들입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고3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연산을 제일 잘할 거예요. 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거든요. 많이 풀면서 많이 접하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 표현에 선생님 이거 그냥 답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암산이 이제 되는 경지까지 가니까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많이 하면서 되게 해야 되고, 그 많이가 연산학습 자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 실전 연습하면서도 연습되고 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 게, 진짜 시험 문제 25문제 40분 50분 안에 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고 정답률이 높은 것이 더 중요하긴 하다 하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그게 2번 그렇게 돌아서 풀었다고 해서 속도가 확 나고 그렇진 않아. 그리고 한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 연산 자체가 꾸준해지면서 나의 민감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다시피 하는, 외워지다시피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산과 사고력은 눈높이 하고 있고요. 센수학 문제집으로 집에서 공부해요. 연산도 자릿수 이해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하시고, 아이고, 질문이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비 초2 개념 센으로 개념을 끝냈고 따풀 2-1 풀고 있어요. 다 풀리지 않았는데 따풀하면서 같이 최상위에서 동시에 나가면 될까요? 하세요. 네. 근데 따풀하고 있다면 최상위 S 하시기보다 최상위 하세요. 제가 그 작년 라이브 방송 한 여름 정도까지 하면서 최상위보다 최상위 S가 나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최상위 S가 제일 위 난이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최상위하고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최상위 S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은 최상위에도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고, 딱 하나 경시 수준에 따지는 문제들 몇 개 제외하고는 그 학년에 이 정도까지는 공부해야 돼라는 심화는 담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S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따풀이 그 부분은 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풀을 선택한다고 하면 바로 앞에 이제 다른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지만, 따풀을 하고 나서 최상위 S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최상위로 가자고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하셔도 돼요. 따풀 어느 정도 풀었다고 하면. 오히려 곧잘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비 3학년 문제풀이 시에 잔실수들을 많이 해요. 속 터집니다. 이유는 자꾸 식을 안 쓰고 머릿속으로 암산만 하려고 하고요. 가끔 풀이를 해서 보면 기껏 잘 풀어놓고 답 쓰는 칸에 엉뚱한 숫자를 쓴다거나 알고 있는 걸 틀리니 천불이 나네요. 식을 쓰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잦은 실수가 있음에도 식을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말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내가 한 걸 의심하고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먼저 다 써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암산을 하는 것도 개발되는 능력이고요. 예를 들면 2자리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2자리 연산 정도는 아예 안 쓰진 않더라도 몇 개만 끄적끄적 해놓고 하는 게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다 세로셈으로 바꿔서 연산을 시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약간 덜렁덜렁하는 이제 성향의 성격을 가진 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푼 걸 간단하게 답을 적고 한 거에서 놓친 게 없는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습관들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뭐가 있고 구하라는 건 뭐야, 뭐 이렇게 줄을 친다든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조건, 구하라는 건 뭐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 줄 그으면서 읽어,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 끊어. 저도 문제가 너무 길면 끊는 표시할 때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거 다 살펴봐야 되는구나. 구하라는 건 이거였어.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세요.